예초기가 만만하니? 방아뜰 20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예초기는 현존 농기계 중 가성비 가부부 갑인 농기계입니다. 성능뿐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이만한 농기계를 찾기 어렵죠. 예초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어태치먼트 공구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농가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991년도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산에 고로쇠나무 3,000본을 심어만 놓고 10년 뒤에 와보니 그야말로 밀림이 따로 없었습니다. 풀, 칡넝풀, 아카시나무, 그리고 별의별 잡목들이 전부 덮어 반절 정도는 고사해버리고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엔 예초기라는 기계가 있는지도 몰라서 낙과 톡 한 자루로 4,000여 평 되는 면적을 한 달 정도 걸려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작업이 끝나고 나서 예초기라는 신문물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해 본 예초기는 가히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한참 젊을 때고 워낙 신기한 기계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구부러지든 깨지든 아랑곳하지 않고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20여 년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작업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라.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중요한 무릇, 정강이 보호대, 그리고 보안경. 특히 보안경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산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가끔 생각해보는 신체 우선순위는 팔, 다리, 그리고 눈, 순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팔은 다쳐도 산에 올라갈 수는 있고 하지만 다리를 다친다면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눈을 다친다면 팔과 다리가 성해도 아무것도 산에서는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장시간 산에서 작업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나뭇가지의 작은 파편들이 몸 쪽으로 날아 오기 때문에 안면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얼굴 찡그리지 않고 안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벌과 뱀을 조심하라. 실제 예초기 사고 자체만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지만 예초기 작업 도중 벌에 쏘여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작업할 때마다 벌들에게 쏘이곤 하는데 다행히 내성이 생긴 듯 벌에 쏘여도 금방 가라앉고 그리고 운 좋게 아직까지 말벌에게 쏘여보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벌에게 쏘일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산에서 작업 시 가장 무서운 것들입니다. 뱀들은 그리 자주 만날 일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초기 소리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삼퇴로를 확보하라. 벌집을 만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파악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라 라고 응급대피 우령이랍시고 교육, 홍보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땀 흘리며 작업하다 상황이 발생되면 줄행랑이 최선입니다. 예초기고 뭐고 내던지고 냅다 뛰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퇴로를 확보하고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벌에 대한 내성도 어떤 벌에 몇 방이나 쏘이냐, 또 어떤 신체 부위냐, 어떤 상황에서 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길 바랍니다. 4. 예초기에 장착되는 날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라. 나뭇가지의 직경이 5에서 6cm 정도 되는 나무들도 예초기로 잘라야 하는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데 날이 휘거나 잘 들지 않는다면 작업자도 힘이 들고 예초기 또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항상 예비 날을 준비해서 쉬는 시간에 교체하거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야 예초기나 작업자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원형 날은 비싸지만 제가 판다. 굵은 나뭇가지가 많은 곳은 일자형 날보다 원형 날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원형 날은 일자형 날처럼 잘게 부셔버리기는 힘들어도 굵은 가지들을 자르기에는 적합합니다. 물론 톱날처럼 되어 있어서 돌을 때린다든지 하면 쉽게 날이 상해 버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7. 엉쿨류는 반드시 제거하라. 칡넝쿨, 다래넝쿨, 담쟁이 등등 산에 남겨둬야 할 나무에 올라타는 넝쿨들은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칡넝쿨, 다래넝쿨은 나무를 칭칭 감아서 몸통을 조이며 파고들어 나무를 끊어버리거나 나무의 제일 높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다가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와 같이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산에 사는 무법자 같은 존재이고 담쟁이는 나무의 수피에 기생하며 수액을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으니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요. 본인 소유의 산이라면 넝쿨의 제일 밑둥을 잘라내고 제초제를 발라서 뿌리까지 죽게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것도 가을에 낙엽 진 후에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8. 가능하다면 가을과 겨울에 작업하라. 왜 굳이 여름에 예초기 작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벌, 뱀, 더위 그리고 모기 벌레들과 싸우며 여름에 하는 것보다 낙엽 진 후에 작업을 하면 여름에 귀찮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작업 능률도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청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 농촌에 사는 유휴 인력들을 활용하기 수월하고 농한기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루 20만 원을 줘도 예초기 하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시골 인력난이 심각합니다만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그나마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하루빨리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농한기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9. 마지막으로 예초기 관리 요령입니다. 예초기는 1년 중 5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또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가끔 사용을 하지요. 쉽게 고장이 나지는 않지만 관리하는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휘발유만 사용하는 4사이클 예초기는 엔진 오일을 별도로 넣어줘야 하는데 수시로 오일의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사이클 예초기는 연료, 혼합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일에 따라서 20대1, 50대1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혼합비를 맞춰줘야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을 적게 넣으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반대로 오일을 많이 넣으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엔진에서 흰 연기가 많이 나와서 장시간 작업하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기름, 오일 타는 냄새가 나고 반드시 오일 혼합비를 맞춰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초기를 연중 다 사용하고 난 후 관리는 사용하고 남은 기름을 전부 연소시키거나 양이 많이 남아있다면 꺼내어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Very good, very beautiful. 혹시라도 기름을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간단한 정비, 기화기 청소 수리, 기어박스 그리스 주의, 시동 상태에서 엔진 속도 조절하는 방법 정도는 숙지하고 예초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계도 함부로 사용해서 오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기계와 먼지 가득하게 쌓인 기계가 수명이 같을 수는 없지요. 관리하는 20만원짜리 예초기와 관리하지 않는 50만원짜리 예초기 차이는 아무리 비싼 기계라도 관리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싼 기계만 못하죠. 정작 사용하려고 시동줄 잡아당기다가 시동 걸리지 않아서 정비센터 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금방 가버리고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맙니다. 모쪼록 잘 관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시골 농촌 생활 하십시오. 세상 어디건 그냥 얻어지는 것 없고 본인 하기에 달려 있더군요. 올해도 풍년 농사 하시길 바랍니다.